사실 뭐 G80과 비교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제네시스 G90, G90하고도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녀석의 사이즈는 그 중간이에요.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바로 기아 K9입니다. 이야, 이 디테일 봐라. 어느 정도 기아의 예전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에 그 DNA를 좀 담으면서 일자로 쭉 이어진 램프까지. 이야, 램프가 굉장히 멋지죠. 자, 방향 지시등 이렇게 턴 시그널 방식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사이드 미러도 이렇게 들어오고, 리오 쪽에는 상당히 깔끔하게 들어옵니다. 헤드램프도 그렇지만 이 테일램프의 퀄리티가 굉장히 고급집니다. 흰색 차량은 이 빨간색 테일램프가 더욱더 돋보이기 마련인데, 와, 디자인이 사진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세련되고 고급스러워 보이죠. 굉장히 좀 앞쪽은 얌전한 스타일이에요. 얌전한 스타일이면서 약간 헤드램프는 살짝 아우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릴 사이즈가 상당히 크고 약간 좀 직선미가 좀 강조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좀 플래그십 느낌이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이 드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물로 봤을 때, 사진보다도 실물 봤을 때 좀 더 웅장한 느낌이 있고요. 또 이렇게 새롭게 적용된 기아 엠블럼이 되게 잘 어울립니다. 또한 그 엠블럼이 사이드에도 이렇게 크롬으로 고급스럽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측면부를 보시게 되면 역시나 5m가 넘는 대형 플래그십에 대한 향기를 바로 느낄 수가 있고, 19인치가 적용이 됩니다. 앞쪽은 245, 뒤쪽은 275 타이어 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확실히 후륜구동으로서의 안정된 트랙션을 위해서 독일 브랜드들과 동일한 그런 타이어 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휠은 이쁜데 브레이크 캘리퍼는 좀 아쉽네요, 디자인이. 자, 리어 디자인은 상당히 깔끔합니다. 깔끔하면서도 실제로 봤을 때 입체감은 없지만 뭔가 좀 더 단단해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뒤는 진짜 실물이 훨씬 이쁜 것 같아요. K9 레터링과 이 기아 로고, 이 폰트가 통일되어 있죠. 사륜구동 엠블럼까지. 아이들한테 뭐 영상을 보여주기도 상당히 좋은 또 제품이기도 하지만, 여기 또 그것도 확실히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골프, 뭐 골프장 통합 검색, 뭐 즐겨찾기 최근 방문한 골프장, 골프 스케줄표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이런 매뉴얼이 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뭐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뭐 2열에 대한 공조, 뭐 지도, 라디오, 음악, 비디오, DMB, 아이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요소죠. 근데 터치감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와, 터치감 좋네요. 딜레이 되는 게 하나도 없고 터치감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이런 게 바로 또 고급차, 그죠? 당연히 또 2열 공조. 우드 트림이 굉장히 이뻐요. 여기 이렇게 딱 우드 트림이 이렇게 딱 사선으로 쭉 내려오는 이 느낌이 정말 좋고, 퀼팅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컵홀더는 이쪽 앞쪽에 이렇게 나와 있고, 2열에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184cm 성인 남성이 앉아도 1열을 제 키로 세팅해놨는데도 2열 공간이 거의 뭐 한 뼘 가까이 나오죠. 이제 발도 꼴 수 있고, 그죠? 화장대 거울까지. 근데 이 화장대 거울이 약간 좀 그죠? 살짝 좀 고급진 맛은 없어요. 2열의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2열의 포지션은 상당히 높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K9 3.3 터보 사륜구동, 거기에 바로 풀옵션이 적용된 차량을 지금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전방 예측 변속을 말씀드리기 전에 K9 3.3 터보의 차량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면, 기존의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3.3 터보 아니면은 제네시스 G90, G90에 적용되어 있는 3.3 터보 파워트레인과 동일한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일단은 370마력의 52토크의 힘을 보여주는 녀석인데, 실질적으로 운동 성능에 대해서, 가속 성능에 대해서는 사실 큰 불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일단 엔진의 회전 질감도 상당히 역시 6기통 나온 모습을 보여주면서, 특히 승차감 같은 경우는 프리뷰 전자식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면이 진짜 좋지 않은 도로인데, 이 내리막에서도
떨어질 때 요철 구간이 좀 큰 구간에서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느낌이 상당히 고급집니다. 일단은 무게 자체가 2톤이다 보니까 무게로 깔고 가는 묵직함은 분명 존재하면서도 프리뷰 전자식 서스펜션으로 인해서 페이스리프트가 되기 전보다도 훨씬 더 소프트한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K9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모델 3.3 터보도 제가 주행을 몇 번 많이 해봤었는데, 그 차량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하드함이 약간 좀 느껴졌어요. 어느 정도 소프트함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아주 편안한 세팅의 하드함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번 해줬었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그 예전의 하드함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승차감이 정말 편안한 그런 소프트한 세팅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일상에서 주행을 할 때 뭐 과속방지턱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큰 요철을 만나도 전혀 부족한 게 없는 겁니다. 전혀. 브레이크 느낌 자체도 브레이크 압력도 적당하면서 부드럽게 제동이 잘 돼요. 대형 세단 같은 경우는 악셀링을 처음 했을 때 아니면 브레이크를 처음 밟았을 때 그 첫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부드러운데도 반응을 잘 해줘야 내가 지금 고급차를 타고 있다는 느낌이 단번에 드는데, K9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플래그십 세단 기본기에 많이 충실해졌다라는 느낌이 단번에 들 정도로 아주 일상적으로는 정말 만족스러운 주행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방 예측 변속 시스템 같은 경우는 K9에 최초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나중에 뭐 추후 출시될 제네시스 G90 풀체인지 모델도 아마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고속도로 출입, 그 다음에 내리막길, 전방의 앞차를 만났을 때, 그리고 과속 카메라가 감지가 됐을 때, 그리고 코너길이 감지가 됐을 때, 또 기타 등등 하이패스 구간이 다가온다라든지 그럴 때 이 녀석이 알아서 변속을 해줍니다. 어느 정도 일정한 속도에서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다운시프트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다운시프트를 미리 해준다는 거예요. 지가 먼저 감지를 해놓고 내비게이션, 레이더, 카메라 인지하는 그 전방 예측을 해야 되는 그 곳을 만나게 되면은 감지되는 순간 지가 알아서 다운시프트를 먼저 딱 해줍니다. 하지만 스마트 모드에서만 작동합니다. 여기 드라이브 버튼을 한 번만 누르게 되면요, 스포츠, 에코, 커스텀, 컴포트밖에 없습니다. 스마트 어딨지? 바로 이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꼭 길게 누르고 있으면요, 보이시죠? 밑에 스마트 모드. 스마트 모드로 주행을 시작해야만 전방 예측 변속이 시작됩니다. 연비 효율성 향상에 가장 큰 포커스가 맞춰진 기술입니다. 기어 단수를 맞춰준다는 의미인데, 미리 대응을 해주다 보니까 차량의 미션 기어 단수가 알아서 잘 세팅된 상태로 우리가 일상에서 주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도 위에 가속 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단번에 제가 감지를 했다고 클러스터에 뜨고요. 일단은 전방 차량이 앞에 좀 가까워지니까 전방 차량이 접근했다고 해서 바로 기어 단수를 내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자, 여기가 이제 고속도로 합류 구간이니까 얘가 바로 떠요. 고속도로 합류 구간이라는 거를. 이때는 고속도로 합류가 될 때는 RPM이 다운시프트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업시프트가 되는 거고, 지금처럼 코너, 커브길을 진입했을 때는 바로 또 다운시프트를 해주면서 그 적절한 그 속도에 맞는 기어 단수를 딱 바꿔주는 거죠, 지가 알아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연료 효율성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몸소 와닿진 않지만 차량이 지금 주행 환경에 맞게 제어를 잘 하고 있다는 느낌이 단번에 듭니다. 더불어서요, 제가 BMW 523D 마일드 하이브리드 디젤 차량을 제가 시승할 때 알려드렸던 부분인데, 그 차량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녀석도 코스팅 모드가 되어 있습니다. 코스팅 모드가 뭐냐면, 항속주행을 했을 때 일정한 RPM으로 차량의 속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 주는 거. 그러니까 좀 더 항속주행을 내가 악셀링해서 바를 때도, 관성주행을 해도 속도가 빨리 줄어들지 않으면서 쭉 항속주행을 도와주는, 한마디로 고속 연비에 좀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그 기능이 얘는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악셀을 살살 밟아서 80으로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일단 지금 전방에 차량이 있기 때문에 코스팅 모드는 안 됩니다. 전방 차량이 있게 되면 지가 알아서 다운시프트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코스팅 모드 같은 경우는 기어 단수를 변경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항속 주행을 하기 위한 적절한 RPM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기능이다 보니까, 자, 지금은 앞차와의 간격이 멀다 보니까 코스팅 모드로 바로 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코스팅 모드가 없는 차량들을 타게 되면요, 항속주행 뭐 80으로 쭉 다니다가 악셀을 뗐을 때 속도가 쭉쭉쭉쭉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코스팅 모드를 하는 순간요, 속도가 쭉쭉
쭉 이속도로 떨어집니다. 그 뜻은 뭐냐, 고속주행에서 내가 굳이 악셀레이터를 많이 안 밟아도 코스팅보다 작동이 되면은 그만큼 연료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죠. 실제로 몸소 느껴지는 부분이 이 전방야측 변속으로 인해서 연료 효율성이 엄청 좋아진다라는 거는 체감으로 거의 느끼진 못하지만, 이 코스팅 모드로는 확실하게 운전자에게 연료 효율성이 정말 지금 좋은 상태구나 라는 거를 단번에 느끼게 해줍니다. 이쯤에서 한번 스포츠 모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 이게 웃긴 게요, 예전에는 스포츠 모드를 하게 되면 시트의 변화가 단번에 옵니다. 사이드 볼스터를, 요즘 뭐 제네시스도 그렇고 K9도 스포츠 모드 하게 되면 사이드 볼스터 바로 운전자의 옆구리 옆쪽을 잡아주는 그 부분이 커지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더 신기한 게, 제가 컴포트 모드에서 분명히 말씀드려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생각보다 시트 포지션이 낮은 편은 아니다. 그래서 뭐 주행 중에 딱 봤을 때 괜찮다, 주행 중에 시야와 그런 부분은 괜찮지만 고속주행을 했을 때 약간 시트 포지션이 좀 더 낮았으면 더욱더 좋은 안정감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스포츠 모드를 하는 순간요, 엉덩이 쪽에 있는 가죽이 푹 꺼지는 느낌이 바로 들어요. 실제로 엉덩이 쪽에 있는 가죽이 푹 꺼집니다. 그러면서 약간, 그렇다고 뭐 전체적인 시트 포지션이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엉덩이 쪽에 있는 가죽이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살짝 꺼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만 되더라도 시트 포지션이 좀 낮아졌다는 느낌이 단번에 드는데, 이것도 신기하네요. 바로 그냥 3000rpm서부터, 또 대형차인데도, 대형차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런 고속에서의 어느 정도 살짝의 와인딩 코스도 제법 민첩하게 잘 돌아 나가줍니다. 특히 또 사륜구동이 적용되어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확실히 타이어에 대한 접지, 트랙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다가오면서, 역시 뭐 3.3 터보에 대한 운동 성능은, 그리고 이 사운드 3000rpm서부터 들려오는 이 가성의 배기 사운드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세팅을 해놨어요. 이 스티어링 휠이 그렇게 엄청 많이 묵직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엔진의 반응도 아주 많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딱 봤을 때 스포츠 모드, 컴포트 모드의 그런 갭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그런 사운드들로 인해서 좀 더 스포티한 그런 감성이 좀 더 업되고, 거기에 시트가 사이드 보스터만 더 쫙 조여지는 게 아니라 시트까지 조금 푹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런 스포츠 모드에 대한 변화가 좀 더 크게 운전자에게 느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스포츠 모드도 플래그십 모델답다, 고급차, 비싼 차답다, 그런 느낌이 단번에 듭니다. 페이스리프트라는 변화가 정석으로 느껴진다는 것처럼 실내 변화가 아주 많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14.5인치, 한마디로 제네시스에 적용되는 그 디스플레이 사이즈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뭐 이런 디지털 클러스터도 원래 디지털 클러스터지만 그래픽이 많이 바뀌었고, 디스플레이를 조작할 수 있는 패널이 또 필기 인식도 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바뀌었는데, 뭐 기능적인 부분도 많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이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어떠세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분들은 너무 클래식, 너무 좀 올드해 보이지 않냐, 실제 퀼딩이 좀 과하지 않냐, 뭐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익숙하면서도 만족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실제로 요즘 차량들이 이제 플래그십 모델도 그렇고 뭐 최근에 나온 S클래스만 보더라도 상당히 전반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실내 레이아웃을 채택하고 있는데, 요즘에 많이 추세죠. 이제 좀 더 디지털적인 터치화되는 부분들도 많아지면서 물리적인 버튼보다 터치의 반응에 좀 더 우리가 이제 익숙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최근에 출시된 2022년형 기아 K9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 옵션적인 부분은 최고예요. 지금 현존하는 옵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없는 옵션 없어요. 이런 버튼들이 다 직관적이에요. 너무 우리가 그동안 알던 위치에 그대로 딱 이 눌리는 느낌들, 이 눌리는 느낌들. 모리스 라크르와라는 시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 브랜드예요. 이태리 브랜드인데, 이 플래그십 모델들은 사실 어느 정도의 클래식함이 있는 건 전 환영입니다. 이게 뭔가 중후함이 일단 있어야 돼요. 모던하고 중후한 느낌, 그리고 나서 약간의 포인트들로 세련됨을 좀 더 강조해주는 그런 느낌이 저는 굉장히 좋은데, 센터와 도어 트림 쪽에는 실제로 우드 트림이 그렇게 과하게 적용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딱 적당한 비율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대시보드라든지 가죽, 재질, 느낌,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너무 고급집니다. 또 이 기어 노브 줌에도 우드 트림,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올드한 느낌이 들진 않아요. 더 젊은 감성은 없는데 고급스러움을 유지하면서 기능적인 면은 정말 트렌드하면서 전반적으로 클래식한 느낌은 우리들에게 거부감을 1도 주지 않고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반갑게 느껴지는 그런 인테리어지 않나. 이 디스플레이 조작 패널 자체는 플래그십 세단의 상징이기도 하고 요새는 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지만, 일단 근데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G80 같은 경우는 이 거리가 좀 멀지 않습니까? 디스플레이와 운전자 사이의 이 거리가. 그래서 디스플레이 조작 패널이 있는 게 정말 좋은데, 얘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뭐 주행 중에 충분히 터치가 가능할 정도로 정말 가까운 위치, 딱 적당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이 패널이 굳이 있어야 되나 싶지만, 그래도 이 녀석은 일단 세그먼트가 플래그십 모델이다 보니까 이해는 되지만, 이 눌리는 느낌이, 돌리는 느낌은 괜찮은데 클릭을 하는 순간 반응 속도도 살짝 좀 느리고, 이 또 눌리는 느낌이 살짝 좀 고급지지 못한 점,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아쉽게 다가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 기어 노브, 요즘에 뭐 기어 노브가 다 다이얼 방식 돌려야 되고 버튼이 눌러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원래는 딱 이겁니다. 이거 양손에 뭐 팔자 하나 딱 해주고 딱 잡고, 또 시계 하나 딱 비싼 시계 딱 차주고 나서 딱 여기 딱 12시 방향,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이런 감성이 원래 플래그십 모델, 이 플래그십 대형 세단을 타는 이 기본 자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정말 너무 충실한 레이아웃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트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쿠션감 좋죠. 나파 가죽이죠. 시트 크기 크다 보니까 저처럼 키가 큰 남성이 앉아도 허벅지도 많이 받쳐주고, 전체적으로 되게 푹신해요. 되게 푹신한 아주 고급스러운 소파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약간 좀 고속주행을 하게 되면 살짝 그래도 내가 약간 좀 시트가 좀 떠있는 듯한 느낌은 줍니다. 불편한 감은 아닌데 고속주행할 때 그 안정감이 조금 좀 낮게 깔리는 느낌까지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포츠 모드를 하게 되면 시트가 사이드 볼스터만 커지는 게 아니라 시트 아래쪽도 살짝 좀 꺼지는 느낌이 들어서 시트 포지션이 좀 더 낮게 다가오기 때문에 안정감이 든다. 그래서 이 부분 고속주행을 하실 때는 무조건 스포츠 모드로 놓고 타시는 게 착자감에 대한 안정감이 좀 더 있고요. 제가 77.8km 거의 고속주행만 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로 이제 목적지에 왔는데 중간에 정체가 조금 있었고요. 근데도 연비는 10이 나옵니다. 중간에 코스팅 모드가 많이 작동이 되다 보니까 코스팅 모드를 잘 활용하게 되면은 연비는 상당히 괜찮게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속과 도심 총 346km를 주행하는 동안 연비는 8.0이 나왔습니다. 또 고속주행에서는 생각보다 또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8km대를 유지하지 않았는데, 확실히 도심에서 좀 정체가 심하면 연비가 확실히 좀 안 좋긴 안 좋네요. G80보다는 일단 뭐 2열에 대한 옵션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사실 G80보다는 좀 더 살짝 윗단계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약간 좀 G90와 좀 비교를 해야 되지 않나. 플래그십 모델 중에서도 오히려 G90는 롱바디지 않습니까? 수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입의 뭐 S클래스 7시리즈 이런 차들 같은 경우는 롱바디, 숏바디로 나뉘어지는데, 실제 국내에서 제네시스 G90는 롱바디 수준의 길이고, 이 K9을 봤을 때는 확실히 그 숏바디라는, 대형 플래그십의 숏바디라는 느낌이 단번에 듭니다. 그래서 오너 드리븐, 쇼퍼 드리븐 두 가지 목적성에 모두 충족을 할 수 있는 아주 그런 다재다능한 모델이고, 특히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실제로 굉장히 좀 스포티한 느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지금의 G80이 안 나고 전 모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올드한 느낌, 중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K9이 지금 페이스리프트가 된 시점에서 봤을 때는 좀 둘의 성향이 반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G80은 굉장히 좀 더 젊음의 감성을 많이 추가를 했고, 반면에 이번 K9 같은 경우는 확실히 예전보다 좀 더 무게감이 있고 좀 더 플래그십의 향기를 더 많이 맡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확실히 G80을 원하는 소비자와 K9을 원하시는 소비자는 분명 다를 겁니다. 40, 50대 분들이 패밀리 목적성도 충족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나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럭셔리함을 즐기기에는 오히려 또 K9도 나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G90은 너무 부담스럽고 G80은 약간 조금 너무 좀 젊음의 감성이 많아져서, 아직까지 그래도 중하고 좀 더 클래식한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런 분들한테는 제대로 입맛을 맞췄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사실 제가 타고 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풀옵션이기 때문에 빌트인 캠을 제외한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간 풀옵션이기 때문에 가격이 8,800만원입니다. 사실 8,800만원으로 대안이 정말 많죠. 사실
어느 정도 대안이 많지만, 그렇다고 이런 플래그십 모델을 이런 풍부한 옵션과 좋은 소재 이런 걸 또 생각했을 때 8,800도 이 급에서는 가성비로 느껴져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7,700만원으로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냥 사료는 안 넣고 일반 후륜 모델 3.3 터보 후륜 모델로 해서 베스트 1 있지 않습니까? 베스트 1에서 옵션만 몇 개 추가했을 때 이 K9을 7,700에 만날 수 있다. 6기통 플래그십 숏바디 차량을 7,700만원에 만나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 이 세계에서, 이 체급에서는 굉장한 가성비지 않나. 사실 G90 같은 경우는 뭔가 엄청 갇혀 입은 그냥 딱 오리지널 정장 느낌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 K9 같은 경우는요, 무게감은 오히려 정통의 정장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언제나 봐도 고급스럽고 세련된 세미 정장, 약간 좀 댄디룩에 좀 가까운 느낌이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클래식한 인테리어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녀석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K9 같은 경우가 오히려 G90보다도 소화시킬 수 있는 고객의 연령층이 좀 다양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어른들, 우리 아빠 세대에서 봤었던 그런 클래식함이 묻어나 있으면서도 최신의 옵션이 다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차량들, 플래그십 모델, 플래그십 세단들조차도 클래식하면서 좀 더 미래지향적인 트렌드로 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분명 K9도 이제 풀 체인지가 되면 분명히 싹 다 바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 번쯤 이렇게 느끼고 싶었던 이런 대형차의 클래식함을 다시는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게 마지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한 번쯤은 정말 꼭 소유해보고 싶은, 지금 우리가 익숙하면서도 편안한 그런 고급스러운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가성비 가장 좋은 플래그십 세단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